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자연과학이 확산되는데 핸디캡을 가졌느냐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기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습법은 논문을 보든 책을 보든 자기가 맞는 바꿔놓으라. 이게 최고의 학습법. 저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3,000권 정도의 책을 읽어라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 독자분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이런 어떤 독서법, 이런 방법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있죠. 독서 운동가입니다. 제가 사실은 출발이. 왜 독서 운동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는 패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독서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가 취미 독서요. 흔히 킬링 타임. 주로 소설이나 뭐 수필 읽게 되면 편안하잖아요. 두 번째 독서가 뭐냐 하면 교양 독서. 뭐 철학이나 특히 뭐 인문학 같은 거 하잖아요. 교양 독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독서의 90%는 취미나 교양 독서예요. 그래서 단행본 책을 읽어요. 그런데 취미 독서, 여가 독서, 교양 독서 90% 차지하는 독서 이 패턴에서 제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 학습 독서를 주장하게 됐던 거예요. 학습 독서. 독서 모임에서 선택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굳이 선택하지 않는 책이 있어요. 과학서적 잘 선택 안 할 것 같은데요. 과학서적 합니다. 많이 하는데 굳이 안 하는 책이 딱 한 부류가 있어요. 뭐죠? 교과서 안 읽어요. 됐죠? 네. 제가 접근한 것이 이런 겁니다. 네네네. 한마디로 단행본 책만 봐요. 교과서는 대한민국 어떤 독서 모임에서도 대학 교과서 혹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갖고 독서 모임에 선정책으로 하는 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기 운동을 했어요. 자기가 전공하지 않는 어떤 분야에 적어도 대학 한 4학년 정도의 기본적인 탄탄한 양질의 지식을 얻는 방편으로 독서 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독서 모임에서 대학 물리학 교과서나 대학 생화학 교과서를 갖고 독서 운동 하겠다는 그건 없잖아요. 그거 하려면 대학 가서 공부하지 일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에서 가는 거 자기 전공은 수십 가지 전공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럼 하나 선택했다는 말은 다른 분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운동의 구멍은 어디 있냐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교과서, 양질의 교과서를 독서 관점에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인류가 어떤 정보의 양, 정보의 퀄리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소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행본, 두 번째 교과서, 세 번째 논문. 됐죠? 세 가지 분류할 수 있죠, 정보 소스. 그러면 단행본, 교과서, 논문의 정보 양부터 이야기할게요. 지금 시중에 우리나라도 1년에 한 5만 종류 책이 나와요. 온갖 종류 책이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 책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1이라 하면 교과서는 한 10배 정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대학생들이 보는 생물학에 관한 교과서가 몇 페이지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600에서 한 800페이지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뭐 럽하게 왔어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00페이지. 이만합니다. 네네. 그럼 자, 생물학 교과서가 1000페이지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챕터가 한 20개쯤 있겠죠. 유명한 교과서를 보면 저자가 심지어 10명, 15명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5명 이상 이렇게 써요. 그래서 교과서 집필위원이 형성돼요. 오케이? 그 분야의 대가급 인사들이 그 분야를 모든 걸 팔로우 해갖고 그 에센스를만 교과서로 만들어요. 맞죠? 됐죠? 그러면 생물학 교과서 챕터가 20개 있다면 그 챕터 하나가 단행본 한 권에 해당됩니다. 한 권보다 더 많습니다. 됐죠? 모든 분야 그래요. 지질학, 암사학, 해양학, 기후학, 물리학, 양자역학, 생화학, 천체물리학 모든 거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교과서의 정보량은 단행본의 10배 이상 돼요. 퀄리티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엄선된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논문은 얼마냐? 인터넷 들어가면 브레인에 관한 논문이 그 10만 편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논문은 대부분 인류 최초이잖아요. 뭐 연구의 차별성이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박사학위에서는 1등이란 말 안 쓰잖아요. 모두 독창인 분야니까.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인류가 갖고 있던 정보량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단행본 책이 1이라면 교과서가 10, 논문이 100점 갖고 있어요. 오마이사이언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 독서 운동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논문까지는 뭔가도 우리가 분야가 자연과학, 인문학 엄청나게 많잖아요. 분야가 20개 넘잖아요. 그 각 분야에 적어도 대학 4학년 실력을 목표로 한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리학 할 수 없죠. 갑자기 생물학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만든 개념이 학습 근육이라는 개념이에요. 학습 근육. 네. 네. 학습 근육 이런 거예요. 학습은 새로운 거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공부 안 했던 거 새로운 거 하면 머리가 찌긋찌긋하잖아요. 그걸 신경이 쓰인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학습은 신경이 써야 돼요. 그런데 수준을 낮추고 편안하게 해주면 신경이 안 써요.
신경이 안 쓰이면 습관 반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정의상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소스가 무엇인가를 빨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단행본에서 얻는가? 교과서에 얻은 건가? 논문에서 얻은가? 논문에서 지식을 얻는 사람부터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럼 먼저 단행본 보는 데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식을 분류해 보라는 거예요. 소스를. 소설책에는 이런 이야기 거의 안 나와요. 저도 역사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빨리 논문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 독서입니다. 깊이 있게 새로 분야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 평면에 머무는 수밖에 없지. 그걸 내가 뭐라 그러냐면 오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오해의 법칙. 네,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게르, 징기스칸, 초원 뭐 5개밖에 없던 거예요. 그걸 오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구멍이 다 나느냐 이거예요. 왜 몽골에 5밖에 모르느냐. 이걸 뒤집어 보면 몽골에 대해서 징기스칸이나 초원이나 게르나 이런 것들은 징기스칸 이름을 언제 들었었겠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들었을 거예요. 바로 요즘이요. 대부분 초등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의 뿌리는 초등학교 때 형성된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 학습 방법론이 나와요. 만약에 초등학교 학부형이 몽골에 대해서 징기스칸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 징기스칸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면 잔나 바자라라는 몽골의 대단한 사람이 있다. 아, 그 사람은 몽골의 그 문자도 만들어내고 청동 불상도 만들고 뭐 이래갖고 그래서 몽골에서 위대한 사람 5명을 선정해도 한 2~3번째 들어갈 정도로 중요해요. 그럼 요런 뉘앙스를 초등학교 애한테 잔나바자라는 사람이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어른이 됐을 때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렸나 잔나바자 이름이 나오면 탁,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린 시절에 다양한 어떤 지식을 또 이렇게 습득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그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서 복잡 미미하다는 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설명하라는 말이 아니고 몽골을 이야기하게 되면 뭐 게르나 초원 뻔한 이야기도 해주고 플러스 해갖고 몽골에도 세종대왕 플러스 이수신 플러스 뭐 이런 뭐 아주 엄청난 그 영웅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잔나바자르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학습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학습이 잘 안 되는가 봤을 때는 일반 용어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사막의 장미.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나? 사막의 장미가 뭐예요? 뭔가 문학적인 곳에서 났을 것 같은데요. 사막에 꼭 장미꽃 같은 그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석고예요. 석고. 현대 건설이 무슨 큰 건물이 그 장미꽃 모델을 한 거예요. 그러한 모티브. 내가 이런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느낌이 동반하는 그 지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정확한 걸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아, 사막의 장미. 근데 그게 본질은 석고였다는 거예요. 사막지방에. 그러면 잡으세요. 나중에 지질학을 공부하다 보면 눈이 확 떠요. 아, 석고라는 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구나. 특히 사막에 남아있구나. 그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한 분야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 저는 지난 얼추 40년 동안의 공부의 매체를 한 4~5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24시, 25시 이런 명작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고 대학 시절에는 다큐멘터리 매니아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는 뭘 봤느냐 하면 독서 운동을 하면서 일반 책, 그 다음에 교과서, 논문 다 이야기했잖아.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웬만한 학습 매체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중적으로 거의 한 40년 해봤는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습법은 논문을 보든 책을 보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맞는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놓으라. 이게 최고의 학습법이에요. 본인이 이해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라. 구체적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 다이어그램. 마인드맵을 통한 다이어그램도 괜찮죠? 좀 달라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실험 관점에서 봤더니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증거가 있어요. 역사상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계양 선생이 성리학을 집대성했잖아요. 태계양이 왕한테 성리학을 다 공부한 걸 미주알 고절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림 열장으로 딱 압축해갖고 탁 왕한테 헌상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성학 10도요. 지금 서점에 나와 있어요.
벌써 조선시대 태계양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그 많은 걸 10개 단계로 딱 그림으로 압축한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팔상전 알죠? 법주사에? 팔상이라는 게 뭐냐면 붓다가 그 일생의 단계를 8개로 해갖고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벌써 2000년 전, 3,400년 전 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식인들이. 최고의 단계에 가면 자기가 10년, 20년 했던 걸 딱 10개의 그림으로 딱 바꿔놓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많은 지식을 딱 한 장의 그림에 축약이 아니고 종합화할 수 있어요. 축약이 아닙니다. 축약은 정보가 빠져나가요. 근데 종합화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면 능동적 학습이 돼요. 이건 제가 손으로 그린 겁니다. 강의 중에 썼는 그걸 그대로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고구마 감자처럼 타원형이잖아요. 이쪽을 한 20년 했더니 세포를 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포 속에 핵, DNA,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전부 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바꿔놓은 거예요. 상호관계 다 나오잖아요. 어떤 공부를 해도 한 장에 다 모아보라는 거예요. 정보 누락하지 말고. 이게 바로 지식의 편집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예요. 세포를 사각형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그 엽록체의 상호작용을 식물 세포의 한 그림 속에 연결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곧장 상호작용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설명할 때 보이는 거예요. 한 장에 모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한 장에 모은다면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 배치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논문을 보는 것보다도 그림은 즉시 어디 잘못된지 금방 알아요. 10초 내로 알게 돼요. 내가 그려보면. 근데 설명을 듣거나 뭐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틀린지 맞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자,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실력이 어느 만큼 되는가를 여실하게 곧장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력이 어디에 부족한가를 곧장 캐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구멍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책에서 고생대 6개 대륙이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배치를 바꾼 거예요. 자, 원래 그림은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구글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나와요. 예, 이건 이제 일반적인 실제적인 자료예요. 이런데 이거 기억할 수 있나요? 논센스. 곡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떻게 암기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강의를 10년 이상 했는데 몇 년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보내요. 골치 아프고. 안 돼요. 그런데 바로 한 6, 7년 전에 어느 추석 무렵이었어요. 제가 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호관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대륙과 대륙 사이에 상호 공간적 배치잖아요. 그럼 이 속에 배치 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리저리 배열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마지막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집에 가구 배치를 하듯 넥타이를 하나를 고르듯 내 취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쌓았던 많은 지식을 본인의 느낌 취향에 따라서 재배치를 해보라는 거예요. 재배치부터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영화도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단행본 책을 보고 논문을 보고 온갖 방법을 지난 40년 다 해봤어요. 제가. 이런 걸 할 때 내가 하는 이 학습이 어떤 효과를 가질 건가를 측정 관점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큐멘터리는 그 강한 인상, 그런 몇 개 장면들, 그걸 심어주는 역할로서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줄게요. 매미가 탈피를 하죠. 네. 매미 허물벗은 거 본 적 있죠? 아, 있죠. 네. 그러면 영덕 대게, 대게가 허물벗은 걸 본 적 있나요? 아, 대게도 허물벗는 없을 거예요. 자, 이야기 막 나오죠, 이제. 예. Save Our Life라는 다큐멘터리. 그거에 딱 한 장면이 나와요. 바닷속에서 이만한 개가 탈피를 하는 거예요. 개가 절지동물이잖아. 절지동물은 외골격이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려면 새로운 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그 과정을 누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다큐멘터리가 그 장면을 하나만 봐도 내 평생 남아요. 매미나 바닷속에 있는 큰 개나 동일하게 탈피를 하는 절지동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그려내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결정적인 장면을 캐치하면 되는 그 용도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단행본 책을 보잖아요. 자, 단행본 책을 보는 관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책은 곧 노트다. 책은 곧 노트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트 따로 책 따로잖아요. 근데 독서할 때 노트를 갖다 놓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책은 이런 거 하면 내 파트로 파본을 하시면 돼요. 공부를 진짜로 하고 싶으면 이걸 들고 다니실 거네. 요걸 한 요 정도, 요걸 깔끔하게 다시 재본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요거 다 띄면 그 다음 요 정도. 예전에 수학의 정석을 이렇게 분절해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여백이 있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당구장 치고 밑줄 치고 자기 읽었던 내용을 압축해서 적고 그래서 책이 곧 노트예요. 왜냐하면 단행본 책을 읽을 때 노트를 옆에 안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독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반드시 책을 읽을 때는 적어야 돼요. 책에다 흔적을 남겨야 돼요. 흔적 없는 책은 밋밋하게 내 머리를 다 빠져나간 책이에요. 모든 유태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99% 유태인의 학습법의 본질은 입니다. 이게 2000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이어서 노벨상 세계적 재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다 빠뜨리고 토론하는 것만 보여주느냐 이거예요.